50개의 사연들이었거늘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5부 1970년 11월 13일 47화 불꽃 첫 번째. 자아의 좁은 환상에 집착하여 그 속에 밀폐되어 껍데기를 쌓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참으로 사랑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참으로 소망할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을 희망하고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미모의 이성과. 그러나 그것들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더욱 처절한 고통과 고독의 심연으로 몰아넣는 허구의 욕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전태일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약점은 희망함이 적다는 것이다 라고 썼다. 한 인간이 그의 인간성을 풍성하게 하는 과정은 곧 좁은 자아의 환상을 버리고 그 껍데기를 깨고 자신과 이웃과 세계에 대한 참되고 순수한 관심의 햇살이 비치는 곳을 향하여 나오는 과정을 뜻한다. 참된 소망, 참된 사랑, 참으로 순수한 그리움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풍성하게 한다. 참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옳은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참으로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절절하게 사랑하고 희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가 사랑하고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향하여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 바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전태일에게는 참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나라였다. 약한 자도 강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모든 구별이 없는 평등한 인간들의 서로 간의 사랑이라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세상.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존재할 수 없는 사회. 서로가 다 용해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그는 바랐다. 부유하고 강한 자들의 횡포 아래 탐욕과 이해관계로 얽혀진 불합리한 사회 현실의 덩어리. 인간을 물질화하는 부한 환경. 생존 경쟁이라는 이름에 없어도 될 악마의 야만적인 질서. 그것이 분해되기를 그는 바랐다.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들이 그 잔혹한 채찍으로부터 구출되기를 그는 너무나도 절절하게 바랐다. 자본가들을 살찌우기 위한 이윤의 도구로 기계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되기를,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게 되기를, 그리하여 괴로운 노동이 즐거운 노동으로 바뀌는 그날이 오기를 그는 열망하였다. 그가 항상 나의 전체의 일부라 불렀던 소외된 밑바닥 인간들, 저주받은 현실이 쓰다버린 쪽박들, 불쌍한 현실의 패자들을 그는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였다. 그들이 오랜 무기력과 위축과 굴종과 침묵과 자학을 벗어던지고 인간다운 위험을 되찾아 일제히 걸기하기를, 그리하여 이제껏 자신들을 짓밟고 가두어 왔던 억압과 착취의 벽을 온몸으로 두드리며 맞서 싸우기를 그는 애태우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 모든 것을 참으로 절실하게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굽히지 않고 다시 일어서 싸워왔던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그가 바라는 것은 좀처럼 오려고 하지 않았다. 산이 나에게로 오지 않으면 내가 산을 향해 가야 한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것을 던져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라고 말할 차례가 된 것이다. 1970년 11월 13일에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그의 비극적 투쟁의 내면적 투쟁을 다시 한번 간략히 되돌아보기로 하자. 아래에 소개하는 글은 그가 현실에 반항하는 청년의 몸부림이라는 제목 아래 구상한 소설 작품의 줄거리인데, 여기서 그는 노동운동에 투신한 이후에
그 자신의 투쟁 과정과 그 비극적 결말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쓰인 시기는 1970년 초여름, 그러니까 아직 삼각산에서 최종적으로 죽음을 결단하기 이전에 고뇌하면서 쓴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반항하는 청년의 몸부림. 작품 구상. 때 1969년. 곧 서울 시내 저녁. 주제 자유와 방종. 현 세대의 사회적 성격과 기성세대의 경제관념,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경제관념에 반항하는 청년의 몸부림. 등장인물 제2, 주인공 23세의 청년으로 제품업에 종사하는 재단사. B, 피복공장 미싱사로서 주인공의 사고력에 큰 영향력을 끼친 20세의 나약한 소녀. 줄거리 1. 중부시장의 시끄러운 공장 소음으로 시작하여 B에 유린당하고 있는 인간 본성. 2. B의 참상을 보고 마음의 충격을 받는 제2의 결심. 3. 공장 분위기와 과로 직업병으로 인한 제2의 고심과 직장을 못 다니게 된 동기. 4. 구로동 맞춤집의 고된 일과 제2 부친의 사망. 5. 바보회를 조직하는 제2와 친구 재단사들 간의 의견 대립. 6. 창립식 이후 다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제2의 심정과 바지집의 싼 공임으로 앙케트를 인쇄하기까지. 7. 제2의 가정 형편과 식구들의 성격 상태. 8. 일반인의 생각과 현 사회 실정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아래 당황하는 제2. 9. 앙케트가 기능공들의 의사표시를 대변하는 것이었으나 기업주들의 강제적인 의사통제로 3만 기능공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데까지. 10. 시청 근로감독관의 무성의한 태도와 제2의 감정 상태. 11. 사회를 신임하고 있던 청년 제2의 낙심과 사회를 신임하지 않게 됨. 12. 한미사 주인의 이중인격과 사회를 처음 대하던 18세 제2의 실망과 기성세대의 탐욕으로 인해 재물이 될 뻔한 제2의 상태. 13. 협신사 주인의 비인간적인 경제관념과 기업주로서의 상대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능공과 제2의 울분. 14. 방황, 범죄에 대한 공상과 자본을 구하기 위한 공상. 15. 오랜 공상과 제1을 중심으로 얽매여 있는 사회 환경에 견딜 수 없는 구속감과 본능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 보려는 제2의 방황. 16. 바보회 창립 당시 회원들에게 한 중요한 발언과 자기가 이 문제를 성공시키지 못함으로 인한 기능공들의 예전보다 더한 실망감과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실망적인 결과만을 남기게 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애절하게 몸부림치는 제2. 17. 대구로 여행하여 제2 마음의 고향, 육신의 고향에서 제2의 일생 중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이 있는 대구, 여기에서 옛 동창들을 모아놓고 파티 겸 마지막으로 쓸쓸한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 인상을 남기기 위한 눈물겨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된다. 18. 옛 동창 앞에서 자기 선전을 한다. 제2 자신이 자기를 극도로 과장해서 선전하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믿었지만 이 선전을 통해 얼마 안 있으면 곧 되는 것처럼 제2 동창들에게 과장해서 자랑하며 실로 어처구니 없는 미래의 자기 위치를 설명한다. 즉, 기능공에 대한 교육기관을 건축하고 오락시설을 겸비하며 기능공에 대한 사회적 지위 문제, 내일의 한국 어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 완성 등
기능공들을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금액의 출처,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일동은 잠시나마 벅찬 감격을 느낀다. 제이 자신도 자기 자신이 정말 그렇게 되는 줄로 잠시나마 생각하다가 자기만이 느끼는 사회 환경에 몸서리치면서 자기의 원 계획대로 몇 개월 후에 자기 위치를 설명한다. 19. 상경하여서 제이가 피부로 느끼는 사회의 반응과 마지막을 위한 환경 정리. 20. 친구들이 제이를 대구에서 기다린다. 약속 날짜는 4월 19일. 여기에 날아드는 유서 한 장. 이 소설 작품 구상의 주제인 자유와 방종에 있어서 자유라함은 참된 자유, 인간으로서의 살기 위한 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억압받는 자의 자유를 뜻하기도 한다. 방종이라 함은 자유라는 허울 밑에 방치되고 있는 야만적 무정부적인 탐욕, 무제한한 이윤 추구의 자유, 사기업의 자유라는 간판 아래 인간성을 파괴하는 착취와 억압의 횡포를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 세대의 사회적 성격에 반항하는 그의 몸부림이 작품의 주제인 것이다. 그의 반항은 그 자신이 억압의 현실 아래 고통받는 자의 하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만 그의 몸부림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인간성을 유린당하고 있는 B라는 한 여공의 참상에 충격을 받은 데 있다. 그 자신의 고통,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과 관심이 그를 눈뜨게 하고 반항으로 몸부림치게 만든 것이다. 몸부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하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고 마침내는 부와 권력의 결합체가 지배하는 전체 사회 현실의 거대한 덩어리가 인간성을 파괴하는 야수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거대한 힘은 인간성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자신을 꼼짝 못하게 얼거두고 있는 굴레였다. 여기서 그는 제이 그 자신을 중심으로 얽매여 있는 사회 현실에 견딜 수 없는 구속감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 보려고 방황한다. 오랜 공상과 방황이 모두 끝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만난을 극복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앞에 남겨진 마지막 투쟁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